식사를 조금만 해도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하고 항상 명치가 더부룩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조금 먹고 잤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소화가 안 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왜 이러지? 내 몸은 왜 이러지? 하면서 자책하고 왠지 모를 우울감에 빠졌었습니다. 저같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막상 병원에서 내시경, 초음파, CT 등을 검사를 해보면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죠. 그냥 신경성이라고 하고 약간의 위험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환자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소화불량 환자들은 죽만 계속 먹어야 될 정도로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데 이런 불편한 경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소화불량을 해결한 방법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화불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염증입니다. 위염이나 장염 등의 소화기관에 염증성 질환은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식을 하거나 너무 빠르게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고 위벽이 자극받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밀가루, 맵고 기름진 음식, 술, 담배, 카페인 등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염을 유발합니다. 추가로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식사 후 바로 눕기 등의 식습관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성 위장 장애입니다. 기능성 위장 장애는 구조적 이상이 없이 위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다양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즉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지만 소화불량, 복통, 속쓰림 등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기능성 위장 장애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는 기능성 위장 장애 말이에요. 기능성 위장 장애의 원인으로는 노화, 타고난 유전,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복부의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소화기관이 필요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받지 못해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구부정한 자세는 척추와 주변 신경에 압박을 가해 소화기관과 연결된 신경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 효소의 분비가 감소하거나 소화 과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근육 부족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장의 운동성이 저하되어 음식의 이동이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변비나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근육이 부족하면 체내 대사율이 저하되어 소화 효소의 생산 및 분비가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소화 과정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져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불량의 원인은 염증과 소화장애, 운동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 같아요. 해결하기 위해 꼭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만성 소화장애를 가졌던 제가 실제로 극복한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소화불량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되도록 먹지 않는다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으로는 밀가루와 초가공식품인데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주로 탄수화물이 많고 정제된 곡물이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밀가루는 효소와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면, 햄버거, 콜라와 같은 초가공식품은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첨가물, 높은 당분 함량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염증을 유발하는 밀가루와 초가공식품 등을 피했습니다. 물론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술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뭘 먹고 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저도 가끔씩은 밀가루 음식이나 치킨, 피자 등도 먹습니다. 가족, 지인 모임을 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는 먹는데 중요한 건 적당량 먹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코어 운동입니다. 지난 영상 야간요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에 소화불량이 생기는 원인인 구부정한 자세와 근육 부족을 코어 운동을 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어 운동을 강화하면 척추와 골반을 안정화시키고 구부정한 자세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복부와 횡격막 근육을 포함한 코어 근육이 강해지면 깊고 규칙적인 호흡이 가능해져요. 이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불량의 주요 원인인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소화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어 근육은 우리 신체 전반적인 건강에 깊게 관여합니다. 저는 브릿지와 플랭크로 코어 근육을 매일 단련하고 있습니다. 코어 운동 건강을 위해 강력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강력 추천하는 운동이죠.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는 아주 강력한 천연 소화제입니다. 저는 소화불량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전날 먹은 게 다음날까지 소화가 안 됐었는데요.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담적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맨발 걷기를 하고 소화불량 증상이 싹 없어졌고 물음변도 보지 않습니다. 변비 증상도 없어져서 화장실을 하루에 2번 가곤 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자연스럽게 발바닥에 있는 소화기 지압점을 자극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제타전이를 올려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소화장애는 곧 순환장애인데 맨발 걷기는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또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 신경 말단을 자극해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자율신경계는 잘 아시다시피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맨발로 걸으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소화를 촉진합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안정화시키고 맨발 걷기는 발바닥과 복부 쪽 코어 근육을 자연스럽게 발달시켜 주어 기초 대사량을 높여 소화를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자제하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긋지긋한 소화불량, 꾸준한 운동으로 해결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